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시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도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다소 낮아져 서리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낮에는 봄 햇살이 기온을 최고 16도 안팎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기온 변동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오후부터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로 강하게 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주말 동안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등 원자력 시설의 화재 방호 체계가 중요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첫 합동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불이 처분시설 인근까지 확산됨에 따라 현 시간부로 비상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오니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된 콘크리트 처분고 주위로 8개의 수막타워가 일제히 물을 뿜어냅니다. 15m 높이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거대한 장벽을 만들며 시설물로 접근하는 열기를 차단합니다. 지상에선 소방차와 대원들이 저지선을 형성해 진화 작업에 주력하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쏟아부으며 불길을 잡습니다. 주불이 진화되자 산불 진화대원들이 잔불 정리에 투입되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경주시, 경주소방서가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첫 합동훈련입니다. 최근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의 위험이 커지자 원자력 시설의 방어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만에 안에 재난 발생 시에 큰 주민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동 대응 훈련을 개최를 해서 특히 지난해 말 설치된 수막타워는 반경 40m까지 물을 뿌릴 수 있어 산불 진화의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설 내 지하수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저장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내에서 발생한 지하수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인근 지역에라든가 그다음에 원전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공단과 시는 수막타워를 방패장 내 19기까지 늘리고 원전과 주요 문화재 주변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월성 원자력 본부라든가 또 한수원 본사라든가 주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에는 문화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중요한 시설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이번 훈련에 앞서 산불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며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외동 지역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6일 석계와 문산 등 외동 지역 7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마쳤으며 각종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문화와 청년 친화 요소를 접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농공단지를 포함해 모두 38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동 지역에는 16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섬유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에서는 소방관을 지키는 특수 소재부터 입는 에어백까지 우리 삶을 지키는 혁신 기술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닿아도 옷감이 타거나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이 원단은 일반 소재의 내열 가공을 한 것이 아니라 실을 뽑을 때부터 난연성을 갖도록 만든 특수 소재입니다. 세탁을 반복하거나 거친 마찰에도 불에 견디는 성능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위험한 화염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난연 안전복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 특수하게는 군용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 방화복, 소방관 분들이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러 갈 때 입고 가시면서 첨단 기술은 이제 옷을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안전 장비로 바꿔 놓았습니다. 대구의 한 벤처기업이 만든 조끼 형태의 입는 에어백입니다. 사람이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센서가 추락을 감지해 순식간에 에어백을 터뜨립니다. 1m 높이에서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약 0.45초. 하지만 에어백은 이보다 훨씬 빠른 0.2초 만에 부풀어 올라 땅에 닿기 전 신체를 보호합니다. 사람이 땅에 닿기 전에 이미 에어백이 팽창된 상태로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어백의 쿠션으로 인해 사람이 땅에서 받는 충격이라던가 부상 정도를 더 감소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은 물론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자용, 나아가 낙상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고령자의 일상 보호용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0여 개 기업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춘 친환경 소재와 첨단 제품을 선보입니다. 전통적인 화섬 산지였던 대구가 이제는 친환경과 첨단 소재를 아우르는 글로벌 공급지로 체질을 바꾸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등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도입한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 첫 인증기업으로 지구환경 측정을 선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모범 근로자 산업연수 우선 선발, 근로감독 면제 추천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 효력은 2년간 유지됩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고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역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다 보니 청년들의 대구 경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의 최저임금 위반이 빈번하다는 건 여러 조사와 통계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대구권 6개 대학 인근에서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위반 경험 응답 비율은 20.5%로 5명에 1명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5.2%,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비율도 32.7%로 3명에 1명꼴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 최고라는 대구시의 현실에 대해서 대구시와 또 노동행정당국 또 지역의 시민사회도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 등 공공부문도 심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경우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인천보다 시간당 1원이 많은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대구와 경북 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서도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2024년 기준으로 직업이 41.4%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임금 격차도 대구가 되게 임금이 제일 낮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수도권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들은 네. 또 고민이 안 됩니까? 애초에 그런 거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임금이 그래도 조금 더 격차가 나니까.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은 청년 유출을 부르고 청년 유출은 다시 생산성 약화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어떤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어떤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적정한 대우를 해줘야지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생활한다, 인구가 유지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30년 넘게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에 머문 대구. 고착화돼가는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청년 유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덕군이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을 전국 최초의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시행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등록 문화유산 집적지를 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인 보존 활용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영덕군은 3월에 용역을 착수해 타당성 분석, 주민 의견 수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대응 등을 진행해 9월 지정고시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올 겨울 울진 왕피천공원 빙상장에 이용객 15,000명을 돌파하며 2009년 개장 이후 최다 이용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로 특히 외지 관광객의 빙상장 이용이 1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진군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함께 빙질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이용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울릉사랑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여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사랑 상품권은 개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착 앱에 회원 가입한 뒤 구매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면 습도와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에게 맞는 반려식물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개발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실내가 작은 식물원 같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는 물론 집안 곳곳에서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사용은 늘지만 환기는 부족한 데 따른 공기질 문제와 부족하기 쉬운 실내 습도를 반려식물 재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며 얻는 정서적 안정과 치유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청량감이 딱 느껴지고 유난히 초록색이 주는 그런 치유의 효과, 뭔가 이렇게 내가 카페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받고.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반려식물은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습도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레카 야자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쉐플레라는 상대 습도를 20% 넘게 증가시켰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20제곱미터 공간에 약 3개에서 5개 정도 두었을 때 20% 정도의 초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려식물 선택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개발됐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처럼 문항에 응답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식물과 생육 방법이 제공됩니다.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 식물을 좀 구매한다면, 그리고 그 식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이 반려식물을 기르는 경험에서 좀 더 재밌는 그런 추억이 생길 거고. 지난 2024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식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745만 명, 산업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우리 생활 문화에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 발전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국가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포항을 수소에너지 수도로 키워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북도청 포항청사에 혁신경제지원본부를 설치해 수소환원 제철소, 2차 전지 클러스터 등 혁신 업무를 지원하고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과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의 법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도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낮에는 봄 햇살이 기온을 최고 16도 안팎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기온 변동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오후부터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차차 오늘 밤부터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김천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졌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0.3도, 영주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16도, 영주는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3도로 출발해 낮에는 13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지난 뒤 주말 동안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